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영업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영업은 뭡니까? 네, 세일즈. 네. 그거 즉, 뭔가를 판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광범위하게 보면은, 우리 인생 자체가 영업입니다. 영업. 네, 굳이 이렇게 가방 싸들고 다니면서 물건을 팔고 이런 영업사원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인생 자체가 영업인 거예요, 영업. 네. 자, 한 20년 전까지만 한번 볼까요? 영업사원들 많이 있었죠. 아주 모든 게 다, 이게 방문 판매, 아주 잡다한 거서부터, 네. 근데 20년 전에는 그 영업사원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죠? 많은 분들이 잡상인 취급을 받았죠. 잡상인 취급.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업사원은 잡상인 취급을 받았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사실 영업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네, 보험도 예전에는 제대로 이렇게 취급을 못 받았죠. 네, 주변에 보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차 한잔 하자, 술 한잔 하자 그러면 피했죠. 핑계대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보험을 찾아가잖아요, 우리가. 네. 보험 영업사원이라고 하는 게 설계사라고 그러죠. 네. 설계사 매니저들이 막 찾아다니면서 암보험 하나 드세요, 무슨 보험 하나 드세요. 이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이제 우리가 찾아갑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실비보험, 암보험, 무슨 수술보험. 왜 그럴까요? 필수가 돼버린 거죠, 이제. 필수. 생활의 필수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제 많은 지금 영업 직군이 있는데, 자, 영업 잘하는 방법? 이건 따로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물론 영업에 대해서 학교에서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또 학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영업 잘하는 방법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영업을 잘하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을 잘해야 되냐? 말은 어느 정도 잘해야 됩니다. 그 말을 잘한다는 게, 지금, 인간 세상에서 보면은, 말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죠? 네, 이거, 극한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사기꾼들 말 잘합니다. 네. 누가 들어도, 너 왜 그런 사기를 당했냐? 응? 뻔한 건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막상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없었던 것도 있을 것 같고, 워낙 말을 잘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사기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합니다. 예, 공부하고 수집하고 정보 수집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서 사기를 치니까 당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도.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좀 그 말 잘하는 거를 좀 좋은 쪽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좋은데 그럼 남한테 피해를 주는 쪽으로 즉 사기를 치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을 안 좋은 쪽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 사기꾼 많죠. 아직. 자, 이 영업은 그렇습니다. 영업은 기본적으로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은 말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 떠드는 게 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냥 아무거나 막 떠들어대고 그냥 숨쉴 틈도 없이 그냥 계속 이게 떠들어대는 게 말을 잘하는 거다? 아닙니다. 그건 말이 많은 거죠. 말이 많은 겁니다. 말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은 상대방에게 필요한 어떤 정보력을 가지고 내가 그걸 이해를 잘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말을 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영업, 많은 분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영업을 잘하는 방법? 특별한 거 제가 없다고 그랬죠. 자, 일단은,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이 영업을 좀 못하냐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뭐 계약의 건수 또는 뭐 어떤 월 수익. 예. 요즘 보면은 영업 잘하시는 분은 뭐 보험 쪽에도 있지만 다른 쪽에도 보면 뭐 자동차 세일즈, 뭐 보험 세일즈, 뭐 여러 가지 물건이 엄청 많습니다. 예, 지금은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연봉이 10억이 넘어가요. 예. 월 1억 이상. 그럼 자기가 월 1억 이상 돈을 벌려면은 최소한 매출은 거기에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3배, 4배. 네. 1억의 어떤 수익을 올리려면은 매출은 최소한 3억에서 5억. 또 마진율이 적은 거는 한 10억 이상 올려야지 자기한테 1억이라는 수익이 나오는 거죠. 연봉 10억. 네. 그거 대단한 겁니다. 네. 세일즈를 해서 연봉 10억을 벌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자, 그러면은 영업의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세일즈맨은요, 일단 뭐 생긴 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예, 물론 잘생기고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 깔끔하다. 첫인상이 확 들어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바탕에서 반은 이기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뭐 영업을 할 때 뭐 아는 사람한테 영업하진 않잖아요. 아는 사람한테 영업하는 거는 좀 생명이 짧습니다. 네.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첫인상이 안 좋다. 네. 뭐 이제 부시시하고 이거 뭘 의드러운 사람인지 말 그대로 뭐 잡상인처럼. 자, 이렇게 가면 일단은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뭐 어떤 거에 설명을 듣기 전부터 이미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좋은 걸 들고 와도. 그래서 뭐 이렇게 생긴 얼굴은 어쩔 수 없어요. 뜯어고칠 수가 없으니까. 자, 내 생긴 얼굴 그대로 두고 나머지 제가 가꿀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뭐 제 머리 스타일이 사실은 어떤 이 영업을 하기 위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예. 영업사원들은 머리도 깔끔해야 돼요. 그럼 뭐 무스인가 뭐 이런 거 막 젤도 바르고 아주 깔끔하게. 근데 저는 뭐 머리를 좀 기른 지 오래됐죠. 사실 지금 이 머리도 좀 짧은 겁니다. 저한테는. 예. 근데 제가 영업 계통에 이제 발을 들여놓은 게 약 한 21년 정도 되는데, 저도 이제 대기업, 두산기계라는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뭐 회사 사정, 또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고, 또 몇 군데, 뭐 제약회사 잠깐 갔다가, 결국은, 이 영업을 하는 그런 회사에서 잠깐 경험을 쌓고, 창업을 했습니다. 물론 경험을 쌓을 때 영업했지요. 예, 그때 나이가 제가 30대 중반인가요? 중반이 안 됐나? 뭐 그때쯤이었는데, 물론 그때는 저는 이제 세일즈맨으로 이제 일을 했습니다. 예, 직원이니까. 예, 그때는 머리도 짧았어요. 예, 스포츠처럼 짧은 건 아니고 보기 좋게, 남들이 보기 좋게. 그리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깔끔한 옷, 뭐 좋은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네, 그냥 내가 평상시에 입던 그런 옷들을 깔끔하게 세탁하고 잘 다려서 와이셔츠에 넥타이 맺고요, 겉옷 딱 단정하게, 그리고 뭐 구두도 깔끔하게, 뭐 이런 건 기본적인 겁니다. 만약에 영업을 한다는 사람이 티를 입고 아니면 뭐 잠바를 입고, 물론 깔끔하게 뭐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 면바지 입고 막 운동화 신고 뭐 머리 부시시하고, 예. 수염도 뭐 좀 뭐 뾰족뾰족 나오고, 그리고 또 뭐 코털이 조금 삐져나왔다고 쳐봐요. 그거는 아닌 겁니다. 일단은 영업의 자세도 아니지만 내가 만날
미래의 고객. 그 고객한테 예의가 아니죠. 그거는. 절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생긴 거는 어떻게 뜯어 고칠 수가 없으니까, 요 생김새 그대로 좀 깔끔하게, 좀 보기 좋게. 그러니까 누군가 처음 만났을 때, 거부반응 없게. 반가운 사람. 누가 이제 매장에 있는데, 뭐 영업을 하려면 가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가갖고, 안녕하십니까? 했을 때, 화난 사람이 뭔가, 뭐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첫인상이 깔끔하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구시죠? 뭐 이런 대답을 드려야지. 그냥 뭐 잠바 입고 티 입고 뭐 운동화 신고 뭐 머리 뭐 덥수룩하게 해서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누구지? 이 사람 뭘 나한테 얻으러 왔나? 구걸하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일단 그건 실패입니다. 그거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세일즈의 기본은 내 용모부터 단정해야 됩니다. 우리 뭐 이제 초등학교 때 막 용의 검사도 하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깔끔해야 됩니다. 깔끔하고 깨끗하게. 그래서 첫 대면을 아주 산뜻하게. 그러면은 그 고객이 이제 내 얘기를, 잠정적인 고객이죠.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떤 물건이고 뭐 어떤 제품이고 그거 관계없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뭐를 하든 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 인생 자체가 영업이라고 그랬거든요. 인생 자체가 영업입니다. 뭐 물건 팔러 다니는 사람만 그런 뭐 영업이 아니고요. 우리 생활, 인생 자체가 영업이에요. 사람을 만나는 게. 그러면 요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거. 딱. 기본적으로 딱 자세를 이제 갖춰놓은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영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제품이 됐든 아니면 어떤 뭐 큰 계약건이든 관계없습니다. 부동산 계약이든 뭐 건설회사 계약이든 아니면 뭐 물건을 판매하는 뭐 그런 일이든. 자, 여기서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로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전문가가. 뭐 예를 들어서입니다. 요즘 볼펜 팔러 다니는 사람들 없죠. 자, 이 볼펜을 제가 만약에 누구한테 팔아야 된다. 그러면 이 볼펜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죠. 네. 이 볼펜을 어떻게 만들어줘? 단순히 쓰면은 나오는 볼펜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네. 뭔가 이 볼펜이 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근데 내가 취급하는 이 볼펜이 장점 또는 단점도 알고 있어야 돼요. 단점. 이 볼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까지, 이 안에 뭐가 들어있고 어떻게 해서, 하여튼 이 제품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고요. 또 여기에 대한 어떤 단점도 제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즘은 뭐 가서 이거 하나 그랬을 때 질문들이 많잖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그 이제 단점을 찍어내는데 그 단점을 제가 모르고 있다. 그럼 답변을 못 할 거 아니에요. 네. 답변 못 합니다. 어떤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에서 뭐 땅을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10년 후에 뭐 도로가 나는지 아니면 여기 뭐 평생 동안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곳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지만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취급하고자 하는 그 제품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된다. 속속들이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된다. 네,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그 제품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 됩니다. 네. 내가 직접 뭐 사용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그 제품에 대해서 영업하고자 하는 뭐 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돈만 있으면 저 땅을 사고 싶은데 내가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고객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수수료 받고. 네. 이제 그 제품이나 아주 그 대상에 대해서, 영업 대상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실질적인, 진짜 좋다.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는 내가 취급하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 막연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제품.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년 전인가? 막 전자담배 엄청 막 난리 났었잖아요. 뭐 담배값 올린다, 뭐 4,500원으로 2,000원 하던 게, 그래서 전자담배가 막 나왔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아는 후배한테 전자담배를 선물로 받았어요. 저도 좀 태워봤는데, 저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네. 액상 전자담배인데, 그것만 태우면 막 몸살이 나요. 네. 그거 때문에 그런지는 몰랐죠. 왜 그러지? 내가 좀 피곤한가? 왜 몸이 왜 이래? 그러다가 원래 몸이 안 좋으면 담배를 안 태우잖아요. 술도 안 마시고 안 받는 거죠, 몸에서. 네, 안 좋으니까. 담배도 제가 참 며칠 좀 끊었다가 그랬더니 또 몸이 괜찮아요. 그래 또 전자담배 또 탁 태웠더니 또 막 몸이 안 좋고 이상하다 해갖고 그 전자담배 파는 그 매장으로 한번 가봤어요. 혹시 이게 원인인가 하고 그 전자담배를 가져가 봤더니 자세히 보더니 불량이랍니다. 불량. 왜요? 그랬더니 이게 빨대 같이 그 액상이 입으로 들어온답니다. 뭐 자세히 이렇게 보더니. 근데 그 액상이 상당히 그 액체 자체로 먹으면 안 좋은 거죠. 그게 어떤 뭐 전기로 인해서 그게 뭐 태워가지고 연기로 이렇게 내주는 건데, 그게 이제 액체가 내 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람에 따라 체질에 따라 틀리지만 저는 엄청 안 받은 거죠.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이게 불량입니다. 네. 물론 뭐 불량품 있을 수 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덤핑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거를 어디서? 중국에서. 전 그것도 모르고 주변 사람 선물도 좀 해주고요. 그 어떤 분은 싸게 달라고 저는 뭐 그거를 장사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후배한테 소개시켜주고. 근데 그게 빨리 제가 알아내기를 망정이지 좀 늦었으면은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뭐 그런 적이 있는데 참 그런 거는 일종의 사기입니다. 예. 혹시 그 친구가 그거를 알고 그랬다라면 진짜 사기고요. 그거를 만약에 모르고 그랬다라면은 사기까지는 아니지만 그거는 세일즈맨의 자세가 아니죠. 네. 그 제품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확신, 믿음, 그 제품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돈만 보고 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짧습니다. 네. 짧아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지금 이 영업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1년이 좀 넘었는데요. 한 가지 개통으로만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길게 갈 수가 없어요. 속여서 이렇게 판매하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히 알아야 되고, 좋은 점, 오히려 나쁜 점도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나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까지, 아니면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까지. 네. 제품의 하자는 뭐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네. 그거까지는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제품에 대해서 그 고객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말의 기술이 나오는 거죠. 제가 아는 것도 많아요. 용모도 깔끔히 하고, 그럼 뭔 제품을 들고 갔습니다. 이 제품 제가 좋은 걸 알아요. 네, 여기 안마 의자인가? 뭐 이런 것도 있죠. 이 안마 의자에만 한 30분 앉아 있으면은 그냥 온몸이 그냥 피로가 풀리고 다 좋습니다. 테스트 다 하고. 그리고 단점도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보완이 되고, 이제 다 알아요. 모든 것을. 공부도 많이 했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여기서 만약에 말을 제대로 못한다. 자기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건 많은데
이 상대에게 이 전달을 못한 거예요. 아이 그냥 앉아있으면 좋아요. 네. 아 이거 쓰면은 좋아요. 뭐 저는 이제 무인경비하고 CCTV 이쪽에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 뭐 달아놓으면 뭐 좋아요. 뭐 이렇게 설명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이게 왜 좋은지 어디에 좋은지 뭐에 좋은지 이거를 썼을 때 이런 효과가 있다든지 뭐 이런 거를 진짜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아주 조리 있게 그냥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뒤죽박죽 정신 혼란스럽게 막 해가지고 계약서 딱 받는 거 이거 오래 못 갑니다. 물론 한두 건 할 수 있겠죠. 네. 몇 년 동안 할 수 있겠습니다. 몇 달 동안. 하지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거짓말 보태지 말고요. 네. 거짓말 보태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말의 기술을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아주 뭐 똑같은 말이라도 이게 있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어느 누가 하면은 귀에 쏙쏙 들어와. 근데 똑같은 말인데 어느 누가 얘기하면 하나도 안 들어와요. 무슨 얘기 했는지. 이게 말의 기술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아주 정확하게 전달력 있게 딱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 네. 거짓말해서 사기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말의 기술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뭐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 사후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뭐 AS가 됐든 아니면 이게 불편사항이 발생했을 때라든지 정확하게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것들이 구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냥 쓰다가 고장나면 버리세요. 뭐 이게 말로는 막 영업할 때 이거 뭐 10년 동안 뭐 절대 뭐 고장이 없지만 혹시 고장 나면은 뭐 정확하게 뭐 AS를 해준다 뭐를 해준다 다 얘기해놓고서 막 쓰다가 한 달 후에 전화 딱 하면 아 그냥 버리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한두 푼짜리면 몰라도 네. 그 막 몇백만 원 주고 산 거를 한 달 쓰고 버려요? 안 되잖아요. 사후관리 체계가 정확하게 잘 돼 있어야 된다. 물론 대기업은 잘 돼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대기업 KT 거를 하고 있지만 뭐 AS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뭐 대기업에서만 영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소업체도 많고 또 동네 업체도 있잖아요. 자, 하여튼 사후관리 체계가 정확하게 구축이 돼 있어야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이 마무리 단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고객과의 여러 가지 약속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땐 제가 어떻게 해드립니다. 사용상 불편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거는 하늘이 들쭉나도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 한 달만 또는 뭐 1년만 이 일을 그래도 안 되지만 잠깐 내가 하고 말 거야. 내가 지금 용돈이나 벌고 말 거야. 뭐 이래서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럴 거 아니잖아요. 계속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면 고객과의 약속은 철저히 지켜줘야 됩니다. 철저히. 그러면은 고객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켰을 때 재구매 또는 소개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본인이 고객이 사용하는 고객이 만족을 못하는데 그분이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재구매하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걸 네 이번에 내가 사기당한 걸로 치지. 에이 뭐 이렇게 하고 맙니다. 그러면은 생명이 짧아지는 거죠. 오랫동안 일을 못합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네. 오히려 그분들이 막 인터넷에 올리죠. 요즘 이건 뭐 이래서 이 친구가 약속도 안 지킨다. 어디 거지? 그 친구만 그 욕을 먹으면 다행인데 그 회사 제조회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영업하는 그 회사까지 망쳐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객과의 약속은 철저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뢰를 쌓고 믿음을 가지고 재구매하고 또 소개를 해주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업을 잘하는 방법 별도로 없습니다. 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거, 어떤 용모 단정해야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제품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되고, 누구보다도 내가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해서 제가 신뢰를 하고 만족스러워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만 아니고, 많이 테스트해서 이건 내가 고객이라도 이건 내가 구입하고 싶다 할 정도로 그런 제품이 완벽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완벽한 제품을 아주 설득력 있게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고객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말의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의 기술은, 그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공부해야죠. 네. 어떤 거든 이것만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은 어떤 제품을 갖다 놔도 전복 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그 사후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구축을 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과의 약속은 목숨과 같이 지켜야 된다는 거. 어떠한 약속을 했든 간에 그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면 약속을 하지 말아야죠. 네. 지금 뭐 특별히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얘기는 안 했지만 다 똑같습니다. 네, 뭐 부동산이 됐든 뭐 자동차가 됐든 뭐 무슨 뭐 CCTV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네. 요즘은 뭐 웬만한 거는 다 뭐 온라인으로 뭐 이렇게 구매하고 막 이렇게 택배로 받아보고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잘 설명이 안 되는 거, 직접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뭔가 이건 설명을 해주고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뭐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거는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봐서 설명서 나와 있으면 이거 나한테 필요하겠다. 이거 하나 주문해야지. 딱 하면 그 다음날 옵니다. 그럼 와서 받아보면 이거 뭐 좀 틀리네.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뭐 이런 경우도 좀 있긴 있지요. 네. 근데 그런 거 말고 계약서를 써서 뭐 하나 들고 가면 계약서 없이 막 파는 거 있잖아요. 뭐 그거는 사실 영업이라고 보긴 어렵죠. 네.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뭐 판매원 뭐 그런 거죠. 네. 근데 이제 계약서를 써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자, 여기서는 상당히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다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영업을 잘하는 방법은 일단 용모를 깔끔하게. 이건 뭐냐면 첫인상, 첫 대면을 했을 때 바로 내가 절반을 깔아놓고 가는 겁니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분을 만들어주는 거야. 네,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을 것 같다. 이분이 오늘 우울했었는데 저 사람이 딱 들어갔는데 아주 환한 사람이 들어왔어. 뭔지는 모르지만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 이게 절반의 성공입니다. 이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얼굴만 딱 들이밀었을 때, 얘기 좀 들어보고 싶네? 뭔지는 모르지만 절반의 성공. 자, 그 다음에 제가 취급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신뢰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제가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진짜 좋은 거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야지 남들한테도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야 되고 그 좋은 점들을 정확하게 고객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말의 기술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후 관리를 잘 해줄 수 있는 거여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과의 약속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줘야 된다. 결국 그것이 재구매와 소개권으로 확장될 수 있다. 요겁니다.
막상 들어보니까 별거 없죠.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거지만 그게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건 제가 뭐 또 이게 제 자랑 같지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하고 같이 일했던 분들은 100% 인정할 겁니다. 네. 제가 영업을 처음 시작할 때 벌써 21년 전이라고 그랬죠. 그때 그 영업 회사를 얘기해도 되나? 무슨 이동통신 회사였어요. 딱 갔는데 그때 직원들이 그 사무실에 지점까지 하면 15개 정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수원 사무실에 갔는데 예, 갔더니 직원이 한 5, 6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영업사원만. 예, 뭐 이렇게 설치팀이라든지 AS 기사라든지 이거 말고 영업팀만 한 6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60명들을 이제 쫙 보니까 좀 고소득자가 월 한 500에서 한 7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뭐 한 2, 300 하고 좀 못하는 친구들이 뭐 한 100만 원대. 21년 전입니다. 예, 21년 전에 웬만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한 달 월급이 제가 알기로도 한 100에서 뭐 한 150? 뭐 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하면은 많이 받는 거죠. 제가 그 회사에서 열심히 했죠. 저는 원래 영업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예, 그냥 대기업에서 탱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시간 떼면서 월급 받는 그런 스타일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영업을 겁을 많이 냈는데 저는 원래 내근직인 줄 알고 갔다가 뭐 1년 동안은 외근을 해야 된다고. 근데 외근인데 뭐 영업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만 하다가 이제 그래 한번 해보자. 새로운 세계 내가 배울 겸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거 제 자랑입니다. 네, 근데 실합니다. 첫 달은 제가 배우는 과정 때문에 일을 별로 못했어요. 한 10일인가 한 뭐 2주를 채 못했는데 제가 그 다음 달에 이제 월급을 받잖아요. 전 실적에 의해서. 네, 300 얼마를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죠. 네, 그 다음 달부터 막 올라가가지고요. 네, 제가 그 사무실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15개 지점 다 통틀어서 넘버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3개월 만에. 네, 월 수입이 21년 전이에요. 월 수입이 1200에서 1800만 원. 네. 영업 수당이. 네. 영업사원은요, 기본급이 없어요. 하나 계약해오면 그 계약한 거에 대해서 얼마, 계약해서 얼마 이렇게. 네. 한 건 계약해오면 한 건에 대한 수당. 10건을 계약하면 10건에 대한 수당. 네. 그때 평균적으로 보통 한 달 계약 건수를 치면은 영업사원 1인당 보통 한 10건, 뭐 15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3개월 이후부터 50건, 60건을 했어요. 50건, 60건. 매달. 네. 매달. 난리 났죠, 뭐. 난리 난 겁니다. 그리고 매달 포상을 했는데, 뭐, 행운의 열쇠 막 10돈짜리도 주고, 양복 주고, 냉장고 주고 막 그랬는데, 뭐, 제가 다 쓸어왔죠. 그러다 하도 남아갖고 뭐 나눠주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거기서 한 1년 7, 8개월 정도, 직원으로 일을 하고, 승진도 바로바로 했습니다. 나중에 부장까지 갔습니다. 그만둘 때는. 1년 5개월 만에 뭐 부장 돼서 한 2달 정도 더, 근무하다가 바로 독립을 했죠. 똑같은 업종으로 독립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이 영업?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이 영업사원이다 그러면 좀 우습게 봤습니다. 네. 뭐 잡상이 취급도 하고, 하다 맨 나중에 가는 게 영업이다? 절대 아닙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영업만 제대로 배워두면은, 경험을 하면은, 최소한 뭐 몇 년이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영업을 제대로 경험하고 제대로 배운 사람은 못할 게 없습니다. 어떤 사업도,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 영업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동안 살아가는 그 인생을 팍 압축시킨 겁니다. 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80대 된 어르신과 한 뭐 20대 된 그런 청년과 대화를 했을 때 누구한테 배울 점이 많으냐? 무조건 80대 되신 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0대 되신 분이 아무런 경험이 없이 순수하게 살아왔다고 쳐요. 싸우는 일도 없고 무슨 어려운 일도 없었고 그냥 집에서만 계속 80년을 사셨다고 쳐요. 극한 예입니다. 예, 그렇게 사신 분은 없지만 그렇게 살았다고 쳐요. 근데 한 25 된 친구, 이 친구는 어릴 때서부터 온갖 뭐 가난서부터 형제지간의 싸움, 학교 다니면서 뭐 왕따도 당해보고 뭐 신문 메달도 해보고 그러고 군대 갔다 와서 군대 생활도 해보고 대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하면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온갖 많은 것을 경험을 했다고 쳤을 때 인생의 선생님은 20대 청년입니다. 네. 인생은 결국 경험이잖아요. 경험 없이 나이만 먹었다. 그러면은 가르쳐 줄 게 없는 겁니다. 네. 나이 자체가 누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누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뭐 지식으로 습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경험으로 인해서 내 다른 사람에게 뭔가 교훈이 될 수도 있고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대리로 저를 통해서 경험하게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 인생 자체가 영업이다. 네. 모든 것이 사람하고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실에서 근무하든 뭐를 하든 전문 직종이든 모든 사람을 대하는 거는 영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영업하듯이 사기시듯이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하듯이 모든 일을 대했을 때 그렇게 생활을 했을 때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은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이 많이 드신 분은 노인네라고 한답니다. 네. 근데 배울 게 많은 나이 많이 드신 분은 어르신이라고 합니다. 어르신. 예. 젊은 친구가 어르신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듣고 보니까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닙니다. 듣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계속 머릿속에 계속 주입시켜야 됩니다. 이런 거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항상 웃으면서 이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요 싸울 일도 없어요. 뭐 길거리 가도 어깨 탁 부딪혔다 그러면 웬만 뭐야 이거 뭐 싸우지만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 또 영업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딴 데 보느라고 좀 죄송합니다. 그럼 상대가 죄송하다는데 어떡합니까? 뭐 저도 죄송합니다. 사실은 뭐 부딪힌 건 같이 부딪힌 거지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탁 친 건 아니니까. 뭐 식당에서 술자리에서 뭐 대화하다가 이 새끼 저 새끼 싸우죠. 그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또 그걸 잘 극복을 합니다. 이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뭐 미안합니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쫙 풀어요. 네. 영업을 못하는 사람은 그냥 뭐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죠. 그냥 말만 많은 사람이 이런 이 새끼 어깨를 똑바로 걸어가며 너만 뭐야 이거. 그래서 여기서 영업은 단순한 영업만이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나이 많지 않아요. 아직 환갑 되려면 엄청 멀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험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돈 많이 벌고 싶다라면 돈 많이 벌고 싶어서 혹시 제 영상을 혹시 누르셨나요? 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뭐 제가 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네, 제가 이쪽으로 뭐 전문가적인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드린 말씀이고, 그리고 제가 또 뭐 옛날부터 한 10몇 년 전부터 이렇게 영업을 하는 친구들, 뭐 본사 직원이라든지 지점 직원, 또 우리 회사 직원들 제가 또 교육을 담당하고 뭐 이런 일도 해왔어요. 그래서 경험에 의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제가 정답이다 아닙니다. 네, 그냥 참고만 하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도 원하는 만큼 많은 돈도 모을 수 있고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길에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다? 뭐 요 정도입니다. 하여튼 부족한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됐다라면 저는 그걸로써 너무 행복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뭐 말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 말의 기술에 있어서 이제 영업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우리가 말 한마디로 세상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네. 하여튼 따뜻한 말,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말, 남이 들어서 기분 좋은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여기 쉽지 않아요.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계속 제가 주장했던 건데, 이웃을 사랑하자. 이웃을 어떻게 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자. 이웃이 납니다. 나에게 욕하고 막 때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저 새끼 잘못 때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난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자. 진짜로 모든 세상사 결집을 딱 하면 요 한마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자. 그럼 세상 살기 좋은 세상 되고요, 평화 찾아옵니다. 네, 정말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중간중간 잘라서 할까 하다가 이거 잘라서 하면 이게 맥이 끊어질까봐 그냥 쭉 이어서 했어요. 그럼 너무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아갖고 제가 연습을 해봤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은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이걸 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행복하시고요. 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자.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